근데 이제 이 마음이라는 것과 그러면 이제 조금 주제를 바꿔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마음이란 이렇게 작용을 한다. 마음이 어떻게 일어난다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 마음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마음, 의식 이런 것도 많이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또 생각이라는 걸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럼 이 마음과 생각의 관계를 좀 이해하는 것도 또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생각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 물론 이제 그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철학 이런 데 보면 뭐 이런 말에 대해서 되게 복잡한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건 여러분이 뭐 철학자가 되고 싶지 않은 이상 그런 것까지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하는 것이 그렇게 작용한다는 거 마시고, 그러니까 마음은 그냥 단지 대상을 아는 것이다. 그 대상을 아는 것이다. 이 정도로 알면 됩니다. 그럼 분별하는 것이다. 근데 이 마음이 대상을 아는 것도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지금 손 이렇게 말 수도 있고, 저 손은 어떻게 생겼고 손금이 어떻게 되어 있고 저 뭐 어떤 손의 뭐 뼈의 구조는 어떻고 이렇게 자세하게 알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는 것도 이제 아주 초보적인 수준, 아주 기본적인 수준에서부터 아주 깊이 있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이걸 손이라고 안 보고 또 다른 것으로 오인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작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주로 초보적인 인식에서는 이런 왜곡이 별로 이제 뒤틀림 현상이 잘 안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주로 처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손을 여러분에게 보였을 때 이걸 그냥 처음에 딱 그냥 손이라고 인지하는 그 순간에는 보통은 이거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소위 말해서 그 포착하는 정도밖에 안 합니다. 저런 대상이 있구나 하고 이렇게 딱 포착하는 작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이라는 거는 지금 이 순간에 작용을 하잖아요. 그죠? 내가 보여주는 이 순간에 작용을 하는데, 이 작용하고 난 다음에 이 마음에 처음에 이제 이 손을 딱 보면 그 손에 대해서 이제 뭔가 저게 뭐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뭐 손이다 이런 생각도 없어요. 그냥 뭐가 있구나 하고 아는데, 이게 이제 또 다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이제 마음이 또 일어납니다. 이거에 대한 처음에 이걸 하면 이거에 대한 약간의 이미지가 형성되고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요즘 뇌과학으로 이야기를 하면 눈에 이제 망막에 이게 이제 딱 들어가면 이 처음에 이제 형상이 눈에 비치는 거, 이거는 이제 빛의 신호로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망막에 딱 비춰주는 순간에 전기 신호로 바뀌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 전기 신호가 우리 대뇌 이제 신경회로를 통해서 이렇게 대뇌로 전달이 되면서 이 대상이 뭐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고 분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최초에 그 눈에 딱 찍히는 이 대상은 있는 그대로 찍히겠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신경회로를 타고 가면서 자기가 생각해오던 습성이 있어요. 방향.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생각이 처음에 이제 비치고 그것에 대해서 신호가 들어가고 그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마음이 반복될수록 이제 이 생각의 형태로 진행이 될수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음이 작용하는 것은 그냥 지금 이 순간 이 손을 아는 이런 건 마음이 작용하는 건데, 이 마음에서 알아진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때는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이 대상은 손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고 한다기보다 그 손에 대한 손을 안 그 마음을, 손을 안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이어지는 거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자체를 우리가 계속 본다기보다 손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이미지에 대한 또 생각들이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생각의 형태로 이어질 때는 그 현실하고 약간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봤던 그 대상의 이미지를 통해서 생각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이제 과거에 벌써 이미 봤던 그 생각을 대상으로 해서 생각이 이어진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이 진행되면 될수록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그냥 손이다 이렇게만 봤어요. 근데 이제 손에 대해서 좋은 느낌, 저건 뭐 왜 저렇게 못생겼냐, 이렇게 나쁜 느낌, 그런
느낌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저 손은 어떤 모양이고 이런 생각이 이제 발전하면서 나중에는 저거 보기 싫다, 저건 안 보고 싶다 이런 감정도 이제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는 막 저거 때문에 이제 미운 감정도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생각이 제일 최초로 이제 우리가 대상을 알 때만 해도 되게 원초적인 알미 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건 생각한다는 건 새로운 마음이 또 일어나고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이 또 일어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아는 마음 이렇게 이제 마음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처음에는 되게 이제 단순하게 알던 것이 생각이 지속되면서 되게 깊이 있게 그 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를 아주 냉정하게 또는 깊이 있게 통찰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또 다른 방향으로 올라가면 감정적인 흐름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이제 누구를 봤는데 어떤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미운 감정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이해를 하기보다 그 사람에 대한 그 감정이 막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이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생각이라고 하는 형태는 약간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쪽으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마음이라는 건 어떤 대상이 현재 그 어떤 대상이 나타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작용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 또는 뭐 어떤 마음의 작용을 이제 그거에 대한 이미지를 딱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이 그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하고는 좀 멀어지기도 하고 좀 생각만으로 흘러가는 이런 식이 이제 되어갈 수도 있다 이거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마음이 작용한다는 것은 좀 더 현재 직접적인 것이고 그 마음이 작용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계속 작용하면서 그게 이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통 생각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듯이 이 손에 대해서 손을 알고 그 손을 안 것에 대해서 저거는 뭐고 이렇게도 마음이 이제 처음에는 이 손 자체에 대해서만 마음이 일어났는데 손의 모양, 색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마음이 자꾸 이렇게 반복되면서 앞에 일어났던 생각보다 점점 더 정교해지고 그거를 더 세세하게 알아지고 이렇게 되는 작용을 하는 것은 생각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죠. 뭐 쉽게 말하면 마음이 반복되면 마음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생각이 그냥 이제 반복되는 그 자체가 아무 문제는 그냥 뭐 생각은 마음이 계속 반복되는 건데 이 생각이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이거예요. 이 생각은 또 약간의 생각이 진행되다 보면 관성이 있습니다. 관성이. 한 번 한 생각과 두 번 한 생각, 세 번 한 생각은 이 생각의 파워가 틀려집니다. 그리고 생각도 자체 생명력 같은 게 있어요. 생명력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 마음이 반복되다 보면 뒤에서 또 이 마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에요. 한 번 일어난 마음을 또 일으키기는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이제 뭐와 같은가 하면 이제 생각이 반복된다는 것은 이제 생각도 나무처럼 자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반복된다는 것은 이게 점점 커져 나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언덕 위에서 눈을 굴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언덕에 놓고 눈덩이를 이렇게 굴리다 보면 그 눈덩이가 자꾸 커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생각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이러다 보면 이게 점점 커지고 생각이 커질 뿐만 아니라 그 생각의 파워도 엄청나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아주 강력해지면 나중에는 여러분이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리고 이 생각이 반복되면은 또
이게 이제 반복되고 그것이 이제 이런 강해지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반복된 생각은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이 된다 이 말이에요. 평소에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어떤 이제 화를 잘 내는 어떤 성향이 생깁니다. 그리고 집착을 많이 하는 사람은 평소에 이제 집착하는 생각을 많이 일으킨 사람들은 나중에 집착하는 습관이 생기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맨날 싸움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은 또 싸움을 많이 하는 습관이 생기겠죠. 이거는 이제 우리 뇌에 작용하고 우리 마음에 작용하고도 관계 있는데요. 뇌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제 반복된 행동 같은 경우는 항상 반복되는 행동은 뇌도 이제 효율성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항상 반복되는 걸 그 반복할 때마다 생각을 하면은 머리 아파서 못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복되는 생각은 일종의 이제 습관적으로 처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우리 대뇌의 기능을 보면 그걸 이제 기저핵에서 이제 주로 그런 작용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동일하게 반복된 행동 같은 경우는 기저핵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작용을 하게 하고, 이때는 우리 대뇌에서 이제 대뇌 피질이나 이런 게 작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제어하거나 통제하거나 관여하는 기능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작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걸어가면서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걸어가는 이런 반복 행동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의식을 안 해도 일어나고, 여러분이 뭐 숨 쉬는 거 이런 것도 만약에 의식으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이거 내가 숨을 쉬나 안 쉬나 체크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저절로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동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 같은 건 이제 습관화되고, 이 습관이 되는 것은 이제 우리 스스로가 이걸 자각하기 힘든 상태가 됩니다. 그냥 이거는 습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생각이 반복된다는 것은, 또는 이제 생각이 반복되면 행동도 반복되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동일한 생각을 하면 그와 예를 들어서 화가 자주 일어나면은 남에게 욕설을 한다거나 거칠게 대하는 이런 형태로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반복되다 보면 습관이 되고 그 이제 파워가 생기는데, 이게 문제는 이게 이제 좋은 습관 같으면 문제가 아닌데, 이제 나쁜 습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을 굉장히 큰 고통에 빠뜨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 좋은 습관 같은 경우는 이게 또 나중에 이제 반복되다 보면 뇌에서 아까 말했듯이 습관이 된다는 것은 회로화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절로 이렇게 작동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행위를 해놓고도 그 행위를 자기가 하는지 자각 증세가 없다 이 말이죠. 그냥 이건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죠.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화를 내게 되고, 나중에는 예를 들면 또 습관적으로 뭔가 집착을 하고 습관적으로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말의 폭력, 언어 폭력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게임 중독이나 도박 이런 거죠. 그거는 뭐 자기가 이제 의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판단, 그러니까 판사 기능을 하는 거를 우리가 아나 전두 피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대뇌 이 앞쪽에, 눈 요 안쪽에 있는 거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 대뇌 피질이 작용을 하면 통제 기능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데가 손상된다 그럽니다.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 그래서 이거는 자기 판단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막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거라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모든 그 인생도 파괴돼 버리고 판단력이 상실돼, 마치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차와 같습니다. 이 통제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통제의 기능을 넘어서 버려요. 우리의 통제의 범위를. 그때 되면은 나중에는 이제 이게 통제 자체가 안 되고 이게 이제 중독 현상이죠. 그래 되면 이거는 이제 정말 약물 치료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까지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습관화되는 거는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삶을 좀 더 편하게 사는 거는 좋은데, 이게 이제 좋은 습관이면은 되게 좋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이제 자기 자신을 알아차림을 한다거나 습관적으로 자비심이 일어나고 습관적으로 지혜가 일어난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항상 지혜가 작용하도록, 항상 자비심이 작용하도록 이러면 이제 좋은데, 그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90% 이상은 안 좋은 습관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습관적으로 화를 내고 이기적이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이런 것이 우리 마음에 이제 대부분의 습관화되어 있는 마음의 형태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중심적으로, 주로 자기 중심적으로 작용하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고, 또 남을 질투하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이제 저변에 깔려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의 이제 위험성이 뭐냐 하면, 자기 스스로가 자각하지 못하는 것에 이제 큰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마음이 작용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자각을 한다면 문제가 없겠죠, 그죠? 되게 이제 이거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반복되는 것이 지속되고 습관이 지속되다 보면 이것이 이제 무의식의 영역,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자각이 없고 자각되지 않고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경향성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제 이게 마지막 니까이라는 경전에 보면 자주 생각하고 숙고한 것은 마음의 경향이 된다, 경향성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고 숙고하고 이런 것들은 이게 이제 하나의 틀로 자리를 잡는다 이 말이죠. 우리 마음의 어떤 패턴이 된다 이 말이에요. 패턴이. 그래서 어떤 상황만 딱 부딪히면 그런 패턴이 그대로 작용해버리는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미 좋은 쪽의 습관이 형성되어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쁜 쪽으로 습관이 형성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제 그거를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거를 방치를 하거나 내버려 두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이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받을 때 이 생각을 그냥 막 항상 생각하고 이런 거는 이제 교육을 많이 받았지만, 이 생각 자체를 좀 제어하거나 컨트롤하는 이런 쪽의 훈련을 별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많이 하면 좋다 이렇게만 우리가 보통 많이 생각을 많이 해야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또 어떤 이제 사람들은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해야 된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행한답시고 생각을 안 하면 좋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이라는 것이 분명히 유용합니다. 여러분 만약 생각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이런 마이크를 만들고 또 이런 카메라, 또 우리가 이제 삶의 편리한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의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생각을 통해서 이제 이런 지혜가 생겨서 만들어진 건데,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무정물, 돌이나 뭐 이런 나무 이런 거와 뭐가 다르겠어요, 그죠? 인간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질적으로 높은 삶을 살 수도 있고, 지혜도 생길 수 있고, 아주 고차원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이 마음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고 이런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 마음이나 생각이 어떤 방향으로 이제 되어지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바른 생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제 우리 삶에 이익이 되지 않는 생각, 또는 해로운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어떤 것이 해로운 생각이냐, 어떤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생각이냐,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좀 동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알면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필요한 생각들은 개발을 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막 너무 집착을 하는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아까 말했듯이 중독 현상이 일어나서 나중에는 그 생각을 자기 스스로가 통제하지도 못하고 그 생각 자체가 여러분 삶을 이끌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건 뭐냐? 생각의 노예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주인이 돼야지 어떻게 왜 생각의 노예가 되겠냐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을 다루는 생각을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게 해야 되고 어떤 생각들은 이제 안 일어나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집착을 한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남을 해치려고 하는 생각, 질투, 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지속되도록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럼 또 우울한 생각. 항상 우울한 거, 이것도 우울한 것도 한 번 우울할 때는 그냥 우울한 기분에 빠지는 거지만 이게 반복되면은 나중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아는 것이 필요하고, 또 생각 중에서도 이제 바른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이제 지혜롭게 생각한다거나 상황에 적절하게 생각을 한다거나, 또 우리가 이제 아주 따뜻하게 남을 배려하고 겸손하고 그런 마음으로 생각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개발해야 될 생각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이라는, 우리가 마음이 반복되면 생각이 되고, 생각이 반복되다 보면 습성화되고, 이 습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 나가냐에 따라서 어떤 습성을 만드느냐, 이게 우리 삶에 유익한 습성을 만드느냐 아니면 우리 삶을 해롭게 하는 습성을 만드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이제 마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왕 중독시킬 거면 좋은 쪽으로 중독시키라 이거죠, 그죠? 어차피 마음이 반복되면은 습관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습관이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지, 이게 이제 안 좋은 방향으로, 해로운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거는 여러분 삶에 굉장히 큰 불이익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이라는 것이 이런 이제 관성에 힘이 있고 또 습성화되는 이런 이제 그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마치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그냥 막 그 생각의 흐름을 내버려 두는 것은 여러분들이 막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브레이크나 이런 장치도 없이 그냥 차를 달리고 가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언제 어디에 부딪힐지도 모르고 어떤 사고가 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안전장치를 좀 배워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할 때 이제 마음을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야 이제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 하면 우리가 마음을 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죠? 우리가 마음 자체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라는 것이 좀 특이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이제 대상이 이제 이런, 우리가 생각이 밖으로만 향해져 있으면 우리 자체는 어때요? 그 대상 자체 환경에 그냥 휩쓸려 버리죠, 그죠? 근데 내가 이 습성을 고치기 위해서는 내가 이 대상을 바라보는, 대상을 인지하는 이 마음의 어떤 그 소위 말해서 패턴 또는 마음의 습성, 마음의 작용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필요한데, 이거를 아는 작용을 하는, 알 수 있고 그거를 알게 하는 작용은 이 마음의 또 독특한 역할이, 성질이 뭐냐면 마음 스스로가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 앞에 일어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이미 발생한 마음을 대상으로 해서 그 마음을 또 알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마음으로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또 굉장히 큰 어떤 마음의 작용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행이라는 것이 가능하고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다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이제 말씀드린 것은 이제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철학적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복잡한데, 지금 내가 이렇게 소리를 냈을 때 소리를 아는 아는 그 순간에 작용하는 그거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그 대상을 인지하는, 그냥 단지 아는 그 작용이 이제 마음이고, 처음에 알 때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되게 단순한 형태로 알아집니다. 그냥 그 대상 자체를 아는 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인식, 그러니까 어떤 표상도 취하죠. 그거에 대해서 이미지를 만들고, 형태는 어떻고 뭐고, 이 생각이 하나 둘 진행이 되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아주 세세한
그런 이제 이해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걸 이제 의식작용이라고 그러죠. 그죠? 의식의 활동.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뭐 저건 좋다, 나쁘다.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제 인식작용이 일어나는데, 근데 이 마음이 이제 이렇게 세상을 작용하는 이거는 이제 되게 간단한데, 그러니까 구조는 그냥 마음이 이제 대상을 아는 이 작용, 이게 그냥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식이 작용하는, 의식이 작용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마음이 작용하면서 아까 말했듯이 제대로 작용을 하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과거의 내 습관에 의해서 작용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미 형성되어 있는 그 습관에 의해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좀, 요즘 말로 하면 좀 따듬는다고 할까요? 마음을 이렇게 좀 정제하고 이렇게 다듬는 과정이 없으면 너무나 이건 자기 멋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마치 야생마 같은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좀 길들여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거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이 수행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이제 반복되면서 마음이 반복되는 걸 생각이라고 하고, 생각이 또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돼서 그것이 이제 우리의 하나의 성격이나 캐릭터 이런 걸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잘 형성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제 잘못된 것은 이제 이렇게 앞으로 해야 될 작업은 뭐냐면, 이미 형성된 그런 회로가 우리가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다 보면 여기에는 이게 이제 일종의 이것도 그 마음에도 근육이 있어가지고 이 뇌에도 근육이 있습니다. 신경회로도 자꾸 쓰면은 이게 튼튼해지고, 안 쓰면은 일종의 이제 그 우리 뇌에는 가지치기 하는 작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주 쓰는 이제 시냅스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이 신경세포 간에 연결시켜주는 골인데, 이게 보통 하나의 세포가 한 1000개 정도의 시냅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포는 아마 1000억 개인가 그 정도 되는데, 이게 시냅스까지 합치면 한 100조 개의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자주 연결되는 고리는 이게 튼튼하게 작용을 하는데, 이걸 안 쓰다 보면 이제 이 시냅스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내는 시냅스 이런 걸 다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집착하는 시냅스 이런 것이 작용이 안 되고, 잡이나 이런 이제 집착하지 않는 이런 마음이 작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불교 수행이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자각이다 이거죠. 내가 도대체 내 마음에 있는 습성이 어떤 거다. 응? 이 습성을 알아야 바꿀 수 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아는 작업을 이제 하는 것이 불교 수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